장수하는 뇌를 만드는 9가지 비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뇌를 더 건강하고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연결시켜 기억하는 습관. 인지 기능 향상. 연상 기억법은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분석적 사고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인지 기능의 향상은 뇌의 전반적인 건강과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 기억 강화. 정보를 연결하여 기억하면 그 정보가 더 잘 저장되고 쉽게 회상됩니다. 이는 장기 기억 강화에 도움이 되며 학습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연결시켜 기억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인드맵. 정보를 시각적으로 연결하여 기억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야기 만들기. 배우고자 하는 정보를 이야기나 스토리로 만들어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 연상. 특정 단어나 개념을 이미지와 연결하여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유머 활용. 재미있고 기발한 연상을 통해 기억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양손을 사용하는 습관. 양측 뇌 반구의 협력 촉진. 양손을 사용하면 좌뇌와 우뇌 간의 협력이 증가합니다. 이는 뇌량을 통해 두 반구 간의 정보 교환을 활발하게 만들어 전체적인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터 스킬 발달. 양손을 사용하는 습관은 미세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정교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여 전반적인 운동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양손을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법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를 다른 손으로 하기. 예를 들어 평소에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칫솔질을 하거나 식사할 때 왼손을 사용해 보세요. 양손으로 글쓰기 연습. 한 손으로 글을 쓴 다음 다른 손으로 같은 내용을 써보는 연습을 합니다. 악기 연주. 피아노나 기타와 같이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손을 사용하는 스포츠. 테니스나 배드민턴 등 양손을 모두 사용하는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잠자기 직전에 공부하는 습관. 수면 중 신경가소성 증가. 수면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잠자기 직전에 학습하면 수면 중에 이 과정이 촉진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수면 중에 뇌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연결합니다. 이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학습한 정보가 수면 중에 처리되면서 새로운 통찰이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직전에 공부하는 습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짧고 집중된 학습. 잠자기 전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짧고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긴 시간 공부하면 오히려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습과 요약. 하루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정보를 정리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없는 학습. 잠자기 전에는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어려운 내용보다는 가볍고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관성 유지. 매일 같은 시간에 학습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뇌가 그 시간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습관. 신경 연결 강화. 이해를 통해 학습하면 단순 암기보다 더 많은 신경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정보가 뇌에 더 깊이 새겨지게 하며 다양한 관련 정보와 연결되어 기억이 강화됩니다. 장기 기억 촉진. 이해한 내용을 학습하면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단순 암기는 단기 기억에 머물기 쉬운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이해한 정보는 뇌에 더 오래 저장되고 쉽게 회상됩니다. 이해 중심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적 학습. 단순한 사실을 외우기보다는 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수학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결과 응용.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과 연결시키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세요. 이는 이해를 깊게 하고 기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과 토론.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탐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토론해 보세요. 이는 이해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시각적 도구 사용. 그림, 다이어그램, 마인드맵 등을 활용해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합니다. 교육적 설명.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세요. 이는 자신의 이해를 검증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TV를 멀리하는 습관. 창의성 증진. TV를 많이 보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TV 시청 시간을 줄이면 창의적인 활동, 예를 들어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며 이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 TV 시청을 줄이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토론, 게임 등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다양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정서적 및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TV를 멀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정 설정. 하루에 TV를 시청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일정 시간만 시청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대체 활동 찾기. TV 시청 대신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독서, 운동, 취미생활, 친구와의 만남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TV 없는 시간 만들기. 가족과 함께 TV를 시청하지 않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동안 다른 활동을 함께 합니다. 환경 변화. TV를 집안에서 덜 중심적인 위치로 옮기거나 TV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들입니다. 6. 일상을 거꾸로 하는 습관. 스트레스 감소.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면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정신 건강과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인식 증진. 일상을 다르게 경험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인식을 높이고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거꾸로 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길 걷기. 매일 같은 길을 걷는 대신 다른 경로로 이동해 보세요. 이는 뇌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고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손 사용하기.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칫솔질이나 식사, 글쓰기 등을 시도해 보세요. 이는 뇌의 다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 활동 순서 바꾸기. 아침 루틴이나 저녁 루틴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운동을 먼저 하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 시도하기.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이는 뇌에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고 다양한 인지 기능을 자극합니다. 뒤로 걷기. 안전한 공간에서 뒤로 걷기를 시도해 보세요. 이는 균형 감각과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기. 문제를 해결할 때 평소와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이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7. 여행하는 습관.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 여행 중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정서적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서적 건강 향상. 여행은 기쁨과 흥분, 모험심을 자극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은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뇌의 긍정적인 화학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행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계획과 준비.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목적지를 조사하고 일정을 세우고 필요한 준비물을 체크하는 등의 과정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새로운 환경 탐색. 새로운 도시나 자연 환경을 탐색하는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합니다.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문화체험.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언어를 배우는 등 다양한 문화체험은 뇌에 풍부한 자극을 주고
인지 유연성을 높입니다. 사회적 교류. 여행 중 만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기술을 강화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현지인과 대화하는 경험이 뇌를 자극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휴식. 자연 속에서의 여행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는 뇌의 회복과 재충전에 도움이 됩니다. 8. 새로운 음식을 먹는 습관. 감각 자극. 새로운 음식은 다양한 감각을 자극합니다. 미각, 후각, 촉각 등이 모두 활성화되며 이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뇌활동을 촉진합니다. 정서적 웰빙 증진.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은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파민과 같은 긍정적인 뇌 화학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식재료 사용.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를 사용해 요리해 보세요. 새로운 채소, 과일, 해산물 등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 요리 탐험. 다양한 국가의 요리를 시도해 보세요. 이를 통해 새로운 맛과 조리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리 수업 참여.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기 위해 요리 수업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세요. 이는 새로운 음식을 더 쉽게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식당 탐방.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을 방문해 보세요.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 봄으로써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요리하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세요. 이는 즐거운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뇌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9. 도전하고 배우는 습관. 스트레스 감소와 기분 개선.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성취감과 자신감이 증가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기분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도파민과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화학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유연한 사고 촉진. 새로운 도전은 뇌가 고정된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사고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며 다양한 상황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도전하고 배우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배우기.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요리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책 읽기.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세요. 특히 자신의 관심사나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강좌 수강.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세요. 이는 편리하게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취미 활동.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공예,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 참여.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를 가지세요. 문제 해결 도전. 퍼즐, 수수께끼, 논리 문제 등을 풀어보며 뇌를 자극하세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도전하고 배우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공한 정보가 여러분의 뇌 건강과 삶의 질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